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정말 아수라장 수준으로 가고 있고 본인들도 예, 자해극이다. 그만하자. 심지어 어제 그 광주에서 그 연설회 끝난 다음에 선관위원장이 따로 불러가지고 비공개 간담회 하면서 워워 이제 그만 싸우자 뭐 이렇게 비전으로 얘기하자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 어제부터 그 공개된 김건희 여사 문자를 쭉 보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첫 번째, 네.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사이에 비밀리에 오갔다면 일방적으로 보낸 5통의 문자 아닙니까? 네. 이게 어떻게 공개됐을까요? 그러니까요. 우연히 이게 실수로 네. 공개된 걸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네. 작심하고 네. 자기에게 자기가 보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답변하지 않은 5통의 메시지를 선별하여 아 선별해서. 선별이죠. 아 다 보낸 게 다 보내준 게 답변이 아니고. 온 것은 빼고 네. 답변이 안 온 것만 선별하여 예. 제3자에게 보낸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언론에 공개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예. 언론에 공개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보냈고 그 제3자는 영부인의 의사를 잘 알고 네. 혹은 통화해서 의사를 확인한 후 언론에 제보했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자, 김건희 발 한동훈 제거 작전 아. 이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아니 제가 이런 회개한 일이 다 있나. 지난번에는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네. 대권 후보들, 대선 후보들, 당권 후보들 정리를 했잖아요. 예. 누구는 못 나오게 하고, 예. 누구는 뭐 연판장을 돌리고, 그래서 결국 김기현 씨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젠 대통령 부인이 자기의 개인적 감정을 담아 문자를 공개해서 네. 한동훈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낙선 운동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낙선운동이 당선운동이에요 그러면? 아니 그 내가 보면서 예. 야, 참 국민의힘 희한한 일이 많이 생긴다. 에? 예. 만약에 우리 민주당이 예. 김정수 여사가 예. 당대표 후보로 나온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예. 그 사람하고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해가지고 예. 막 싸워봐요. 예. 무슨 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개판 되는 거예요, 개판. 지금 국민의힘은 예. 개판 된 거예요. 개판됐다. 자, 그래서 이제 예. 이게 이제 지금부터 분석이 중요해요. 네. 지금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두 사람은 내용만 가지고 이제 이 내용만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네. 야, 이 내용을 보니 아니 어떻게 대통령 부인이 사과했다는데 네. 사과를 거절했냐는 예. 소위 사과 거절 프레임으로 씌워요. 예. 제가 볼 땐 사과 거절 프레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라 해서 한동훈 때문에 선거를 졌다고 하는 소위 총선 패배론으로 한동훈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죠. 뭐 이건 네거티브 전술에 쓸 수 있어요. 네. 저는 지난번 총선의 지휘부였고 책임인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라고 하는 거는 제기할 수 있는 프레임이에요. 저 같아도 제기해요. 아니 네. 총선에 졌는데 어떻게 나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얘기하는 방법이 김건희 여사가 보내온 비밀리에 보내온 문자를 공개해서 타육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회개하고 옹졸한 방식이죠. 네. 그래서 저는 야 이게 완전히 대통령실에 특히 김건희 여사가 네. 야 이거 한동훈이 되면 내가 죽겠구나. 윤석열은 안 죽이겠지만 김건희는 죽이겠구나라는 위기의식을 느꼈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제가 국민의힘 쪽 막 취재를 해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김건희 여사가 어제 오늘 공개한 게 아니고 이게 지난 1월에 내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읽고 답변도 안 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주변에 상의를 했다. 그래서 그때 주변 상의할 때 들은 그 문자를 가진 사람이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려고 친윤계가 지금 터트리는 거다. 이미 문자는 지난 1월에 김건희 여사가 너무 마음이 여리고 그러셔가지고 주변에 상의하느라고 어디 얘기할 데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밥절하지 못하시고 마음이 아프시고 그러셔가지고 한 거다. 네? 그걸 좀 알아줘라.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그런 마음이 아니다. 이거를 이용해 먹는 친윤계가 나쁘다. 원희룡 캠프가 문제다. 이렇게 한동훈 캠프는 보고 있더라고요.
한동훈 캠프에서 네. 그러니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공격하지 않고 에이. 친윤계 몇 명이 에이. 대표적으로 이철규 의원을 찍고 있습니다. 아니 자 그걸 이용하고 있죠 친윤계 의원들이. 네. 그거 사실이죠. 네. 그것까지 사실이고. 네. 자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이 관련되어 있는 기록이나 의혹 제기가 되면 네. 대통령실에서 진화를 합니다. 자 문자가 처음 공개됐을 때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대통령 부인을 끌어들이지 마라라고 네. 경고해야 돼요. 네. 보통은 그래서 네. 진화를 해요. 예. 그 지네끼리 경쟁하지 왜 왜? 영부인이 그럼 좋아 1월달에 보냈다 칩시다. 네. 1월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해? 그러면 대통령실이 발끈해야 돼요. 그걸 활용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러네. 왜 니들끼리 싸워야지 왜 이거를 공개해가지고 난리야? 네. 그러면 경고를 합니다. 네. 전당대회에 용산이나 대통령 가족을 끌어들이지 마라. 네. 라는 경고를 대통령실 관계자 이름으로 언론에 보도하게 만들어요. 네. 보통. 그 보도도 나왔잖아요. 엊그저께. 관계 없다. 왜 진짜 왜 이래 선수들끼리? 나 대변인 8번 한 남자야. 나 이게 어떤 공작이 어떤 방식으로 예. 보통은 처음에 그게 나오자마자 제 일보가 나오자마자 바로 진화를 해요. 예, 바로 지나. 예, 그렇게 해서 이용하지 못하게. 네. 그런데 이게 처음 터져 나온 게 6월 5일 저 7월 5일. 5일이잖아요. 예, 예. 그 오늘이 며칠이에요. 네, 그러네. 진짜 벌써 며칠이 지났어. 이틀의 사흘을 기다리고 있다가 네. 충분히 점화된 다음에 슬쩍 한마디. 그치. 근데 그것도 강도가 매우 약해. 예. 원래 경고를 해야 되거든요. 예. 제가 말한 워딩으로 하게 돼 있어요 원래. 전당대회에 네. 대통령 가족과 대통령 용산을 끌어들이지 마라. 우리는 엄정 중립이고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한다. 네. 라든가 바람차지 않다든가 네. 형태지 말라든가. 근데 여기는 대통령 부인의 문자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진실 싸움이 되고 특정 후보의 결정적 타격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떠냐면 모든 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보도에 자주 자제해달라. 이거 옛날에 우리 대통령실에서 많이 하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서도 그거 많이 나왔었어요. 네. 네? 바이든 이런 거 갖고서 난리 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갖고서는 그렇게 난리 안 치잖아. 고발도 했어요. 그때는 예. 근데 지금 이게 그건 아니 대통령실 대변인이 불이평한 내용을 보도했는데도 난리를 치고 예? 고발을 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측은 최대한 저쪽이 더 확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고 대통령실에서는 아주 일반 놈만 얘기해놓고 즐기고 있죠. 왜? 즐기고 있다. 즐기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권력서열 1위인 김건희 여사가 한 일이기 때문에. 권력서열 1위? 권력서열 1위죠. 1위. 예. 아니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예. 지금 대통령이 예. 제2부속실 하나를 못 만들잖아요. 민정수석실을 만들어 놓고 이번 총선에서 그렇게 심판을 당해놓고 예.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 하나 못 만들어. 왜? 이거 누가 만들 수 있어요? 대통령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보다 더 센 사람이 못 만들게 하니까 못 만들고 있잖아요. 그 권력서열 1위는 사실상 김건희 여사다. 이거 옛날 이거 2016년 나 맨날 하던 얘기예요. 최순실 때 그렇죠. 나온 제가 그거 전문 내용인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권력이 힘이 누가 있나? 요거 냄새 맡는 데는 제가 일각이 있죠. 예. 네. 그때는 최순실인 걸 알고 제가 탄핵을 주도한 거 아닙니까? 네. 처음에 다 코웃음 쳤어요. 심지어 우리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조차 야야 탄핵 못해. 탄핵 안 된다. 에이 어림도 없어. 지금 보면 권력설 1위는 김건희 여사예요. 김건희 여사가 화를 내면 네. 바로 그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이 화를 내요. 그러면 바로 국민의힘의 친윤계가 벌떼같이 달려들어요. 맞아요. 이걸 내가 한두 번 봤습니까? 지난 2년 6개월간. 그래서 저는 보면서 대통령 부인은 못 건드리는구나. 자기 남편한테 자기 남편은 바보라고 네. 방구나 뿡뿡 끼는 이상한 놈이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김건희 여사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 전 권력서열 1위만이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제가 볼 때 이 지금 이 게임은 그래서 예. 이건 장난 아니다. 표면적으로 말들은 그렇게 하지만 네. 김건희 여사가 전당대회에 개입한 거다. 김건희 여사가. 네. 근데 예. 이제 가만 재밌는 건 예. 일주일 됐잖아요. 예. 자 이게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판이? 그러니까요.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문자 공개해서 개입해서 이게 실제로 한동훈 후보를 막 올라가다가 이게 내려가서 네. 만약에 낙선했다. 그러면 권력의 힘이 또 세지는 거죠. 아. 야 이건 괜히 건드렸다가 그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아직까지는 저 두 내외는 건들면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정설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 만약에 예. 한동훈 한동훈이 지금 저 당 대표가 됐다.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불이 바뀌겠다. 가불이 확실히 바뀌겠다. 대통령실은 간담이 서늘해지죠. 그러네요. 야 이걸 이거 보통 괴롭혔는데 예. 근데 돼버렸네. 예.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불러서 야야야 그 뭐 다 오해하지 말고 술 한잔 먹자. 그러면 술 안 먹는데 그분 술을 안 먹잖아요. 제로 콜라.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술 먹고 취한 김에 풀기도 어렵잖아. 그렇죠. 자기 혼자 취하는 거지. 네. 그럼 술 취해갖고 야 동훈아 이해해라 내가 이거 뭐 하면 한동훈 정인데 알겠습니다. 밖에 말을 해도 속으로 네. 부인이나 통제를 못하고 그래. 에? 나를 그렇게 괴롭혀? 내가 그러다 죽은 줄 알았어? 이게 마음이 풀리겠냔 말이야. 그럼 또 문자 보내서 예. 사과드리고 싶은데 전화를 안 받아서 김건희 여사가 예.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예. 이거 뭐 장해찬 친윤 의원 등이 이렇게 한 겁니다. 보낸들 또 읽고 또 싶죠. 예. 그래서 관계는 아주 냉랭해질 거다. 아, 그러니까 운명이 걸린. 그러니까 그걸 윤석열 왜 개입을 해서 예. 누가 되든 내 편이다 만드는 것이 좋지. 굳이 그렇다고 해서 원희룡 의원이 예. 되고 나면 예. 뭘 그들에게 그렇게 잘해야겠어요. 네? 완전히 서울대 법대끼리 난리야 지금 보면.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의미심장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선거 전에, 총선 전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예. 나는 불행해질 것이다. 불행해질 수 있다. 라는 뉘앙스의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 맞아요. 기억난다. 운명을 아는 거예요. 그때 이미 예.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씹은 상태였을 거예요. 그때 얘기한 것 같아. 그 어간에. 1월 15일에서 23일 그래서 오간에. 나는 그때 저 사람이 머리는 똑똑하네. 선거에 이겨도 내임도 완전 권력이 미래 권력으로 넘어가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할 거고 예. 선거에 지면 졌다고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자기 운명을 네. 아, 읽고 있었던 거죠. 직감하고 있었던 네. 거예요. 싸가지는 없어도 머리는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아마 지금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는 어떻게 돼도 권력 내부의 균열이 네.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 같다.